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은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서울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정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서울의 한 거점형 키움센터.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취미 활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상시 거주하면서 아픈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서울 거점형 키움센터는 5곳. 오는 10월 양천구 센터가 문을 열면 올해는 모두 6곳이 운영됩니다. 그런 돌봄 공간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창의 체험 활동을 좀 보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돌봄 공간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키즈 카페도 현재 8곳에서 하반기에는 42곳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24시간 소아 환자 전문 야간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됩니다. 서울 소재 27개 대학 학생들은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말까지 1,000원만 내면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지원되는 보증료 지급 기준은 완화됩니다. 기존 보증료 기준은 전월세 2억 원까지였지만 하반기부터는 3억 원으로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오는 8월 강동구에 문을 엽니다. 또 8월부터는 버스를 타는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이 지원됩니다.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매월 5만 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용한 교통 요금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이고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동행 프라자가 오는 10월부터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주민이 청구 서류를 직접 제출했던 주민감사 청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세계 5위 창업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창업정책 2030 발표에 나섰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1,000개 창업기업을 길러낼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수서와 홍릉, 구로 등에는 로봇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 사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부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서면서 일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성수동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창업기업 전진기지로서 초기 스타트업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까지 1,000개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1,000개 스타트업이 융합해서 창업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과 투자 유치까지 서울 유니콘 창업 허브에서 가능해집니다. 스타트업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육성하고 투자해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책임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년간 14,000개의 스타트업이 육성돼 일자리 23,000개가 창출됐다며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해 세계 5대 창업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대학, 병원이 모여있는 홍릉 일대는 글로벌 협력동과 R&D 지원센터, 첨단 의료기기 개발센터 개관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내실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6% 이상 고성장 중인 로봇 관련 스타트업 육성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서울 로보테크 센터는 2026년 수서 북봉영 주차장 부지에 첫 삽을 듭니다. 또 국내외 AI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리할 AI 서울 테크시티는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부지에 2028년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을 완료해 스타트업 인재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도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5위권 수준의 창업 도시를 목표로 세운 서울시.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8,646억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총 1조 6,717억 원의 투자 지원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 아파트 1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5,000 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직방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1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이 35%인 4,99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 수색동에 2,687가구가 입주하고 동대문구가 1,425가구, 광진구 878가구 등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500여 가구로 서울보다는 2,500여 가구가 많고 인천은 1,600여 가구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지하철에서 내린 후 10분 내에 다시 타도 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탑승해 추가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가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연간 18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셈인데요. 기존에는 최초 탑승역에서 하차 후 5분 이내에 재승차 있을 때에만 인정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역에서 10분 이내에 재탑승해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의 창의 행정 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여름 은평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사랑벌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양천 등 서울 전역에 나타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까만 점들. 멀리서 보면 날파리 같기도 한 이 벌레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사랑벌레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지금 공중에는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 바닥을 보시면 벌레 사체들도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단의 나뭇잎 위에는 이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럽고 징그럽죠. 창문을 다 잠가놔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냥. 우리 소녀딸이 막 악을 쓰고 난리야. 정말 아주. 사랑벌레는 독성이 있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아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잘 달라붙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저런 게 붙어 있으면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지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작년 은평구 등지에서만 확인됐던 사랑벌레는 올해 서울 전역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접수된 사랑벌레 관련 민원은 160여 건,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겁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은평구에는 10일간 1,9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벌레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벌레를 모조리 사멸시켜야 된다, 방제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살충제를 많이 살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감염병 매개체도 아니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요. 다만 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문가들은 덥고 습한 날씨가 사랑벌레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을 타고 곤충이 떼지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기류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거의 일정해요. 과거 대벌레 사건도 그런 거하고 유사한 어떤 기류를 통한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러브버그가 경기 서부권 지역에서 이렇게 촉발된 게 아닌가라는 사랑벌레는 장마철이 끝나고 날이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도심 속 낯선 벌레떼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전 은평구 봉산 일대에는 대벌레떼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은평구의 대벌레 방제 작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은평구 봉산입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대벌레가 공원을 뒤덮었습니다. 정자 기둥부터 바닥, 심지어 CCTV까지 틈없이 붙어있는 대벌레들.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은평구는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봄철에 알에서 깨어나 여름이면 성충이 되는 대벌레를 잡기 위해 사전 방제에 나선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벌레로 가득했던 은평구 봉산도 올해는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등산로 전체에 대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사실 정말 오시는 분들이 대벌레 잡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일부러.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계속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대벌레 관련 민원이 속출했던 봉산 해맞이 공원입니다. 당시에는 이곳 바닥이며 정자 기둥이며 대벌레로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정도입니다. 과거 유충들이 붙어있던 끈끈이 주변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벌레 유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충이 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대벌레의 특성을 역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평구는 유충이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나무 기둥에 끈끈이를 감아놓는 등 친환경 방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방법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알은 나무 위에서 낱개로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떨어진 알은 4월 중순 약중으로 부화하여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알을 산란하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밀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은평구는 대벌레가 성충이 된 7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직접 포획 방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심 속 낯선 벌레들의 출몰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 사전 방제 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한준호 의원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향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물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서북권은 대규모 신도시 입주, 국립한국문학관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불광역 혁신파크 대규모 개발 등으로 향후 철도 교통 수요 폭증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3호선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은 과거만 반영하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철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출퇴근 시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우를 다시 범할 수는 없다며 강남북과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결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안에 비용 편익 분석과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에 종합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 바로 우리 땅 독도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1년 중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서 참 가기가 힘든 곳인데요. 기자가 간다 해서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섬, 독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거나 하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잦은 비바람과 태풍, 해무로 1년 중 입도할 수 있는 날이 50여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합니다. 포항이나 후포, 목포, 강릉항 중 한 곳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이동해 도동이나 저동, 사동항에서 독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배편의 운항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선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 정확히 87.4km 떨어진 독도는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기자가 간 날은 다행히 파도가 잠잠해 무사히 독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독도에 접안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운 좋게도 독도 입도에 성공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동도입니다. 독도 이사북길이 적혀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과 대한민국 동쪽 땅끝임을 알리는 둥근 표시석은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필수 코스. 준비해온 태극기를 휘날리며 가슴속에 영원히 독도를 간직합니다. 독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 언제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진을 찍고 또 찍습니다. 460만 년 전 검푸른 바다 위에 솟아오른 화산섬. 천연 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독도.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새들의 고향. 괭이 갈매기들마저도 어딘지 모를 기계가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독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동해를 지켜낸 독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킨 우리 땅. 앞으로도 지켜내야 할 우리 땅. 아름다운 섬 우리의 독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냉방용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폐지 수집 어르신 1,800명인데요. 지원 물품은 안전조끼와 쿨타워, 쿨토시 등 총 3가지로 다음 달 초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